저는 공군 부사관 현역 중사로 복무하는 동안 육군 헬기 조종사인 항공준사관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 10개월 동안 토익을 공부하면서 11번의 시험 끝에 915점으로 졸업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약 내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때 소중했던 경험이 여러 가지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현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긍정의 기운이 여러분께도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도전하는 수많은 국군 장병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4년 전에 치렀던 시험을 바탕으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간이 만료되어 점수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박시 님 말이 다 맞음. 첫 번째, 공부 시간 확보.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도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 없었던 저에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로 처음 약 한 달간은 퇴근 후에 무작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펴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정신과 몸 상태에 제대로 된 공부가 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게 새벽 기상입니다. 에너지가 가득하고 정신이 맑을 때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내자는 아주 단순한 논리였어요. 평소에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을 1, 2주 간격으로 6시로, 5시로, 4시로 1시간씩 당겨서 결국에는 3시 30분에 일어나 모든 출근 준비를 마치고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른 시간에 눈을 뜬다는 것이 치질이도 익숙해지지 않아서 쉬운 날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마저도 1시간씩 앞당길 때면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몸이 아픈 것 같고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결단했던 것이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새벽 기상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단하고 실행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새벽 기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시간에만 얻을 수 있는 순도 높은 집중력과 효율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몸으로 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그 차이를 직접 느껴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으니까요.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밥 먹고 책상에 앉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린 일이 목표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욕심이 아닐까 생각해요. 새벽 기상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일찍 자는 겁니다. 저는 3시 30분에 첫 알람에 눈을 뜨고 한 번에 일어나기 위해서 9시면 모든 걸 멈추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9시에 누우면 곧바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6시간의 수면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물론 6시간의 수면은 권장되는 7, 8시간의 수면의 양보다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잠잘 거 다 자면서 언제 공부하고 언제 합격하겠습니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시간은 점심시간에 커클랜드 프로틴바 2개랑 우유 500ml 원샷 때리고 식사를 빠르게 해치우고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서 30분 이상 자는 것으로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느꼈어요. 심지어 야외 훈련이 있는 날에는 트럭 밑에 숨어서 헬멧을 패고 자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살기 위해서.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해서 씻고 밥 먹고 책상에 앉으면 대충 7시가 됐어요. 그렇게 9시 취침을 하기 전까지 남은 2시간을 다시 불태우면서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정성으로 승부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10개월이나 걸리고 11번이나 시험을 봐야 했던 것이 제가 재능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리를 잡고 적응을 하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훈련과 출장, 파견과도 같은 이벤트도 많았지만 타지에서도 같은 루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감으로써 이후에는 알람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새벽 3시 30분 기상, 출근 준비 마치고 4시부터 공부 시작, 7시에 출근길에 인강 듣기, 점심시간에 간단한 식사와 휴식, 퇴근 시간에 인강 듣기, 퇴근 후 씻고 밥 먹고 7시부터 남는 에너지로
2시간 동안 마무리 공부. 공부의 내용이나 방법보다 공부 시간 자체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밀린 잠을 충분히 자고 그 외의 시간 역시 공부에 몰빵해야 했어요. 명절에도 바로 옆 동네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댁에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처박혀서 공부만 했습니다. 절대적인 공부의 양을 먼저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단한 공부법과 스킬을 안다고 하더라도 목표하는 점수를 얻기는 어렵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될까? 여기서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합니다. 답은 기출입니다. 기출은 ETS입니다. ETS는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주관사, 즉 문제 출제기관을 말하고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 기업인 YBM을 통해서 시중에 공급됩니다. 공신력 있는 모든 시험들은 특정 유형과 틀을 가지고 있어요. 매 회차 시험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배분해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의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난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유형과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출 문제를 공략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빠르고 정확한 길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강의와 교재를 골라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바로 YBM에서 출판한 ETS 기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교재입니다. 당시 저의 목표는 850점이었기 때문에 기본 교재를 단기 공략 750 플러스와 기출 복화로 선택했어요. 소문자 알파벳 B와 D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저처럼 영어에 아주 기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교재를 바탕으로 꾸역꾸역 밀고 들어가면 3회독을 넘어갈 즈음부터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기초를 마스터하고 난 다음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해만 하고 넘어간 다음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메꾸는 게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토익의 목표는 영어를 학문적 지식으로 함양하는 것이 아닌 일정 점수의 취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겠죠. 토익 시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입니다. 손으로 쓰거나 입으로 말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시험장에서 마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 교재를 최소 3바퀴는 돌려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인터넷 강의를 병행하는 경우 이해 수준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면 될 거예요. 강의는 대충 1.5배속으로 빠르게 3바퀴는 들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바퀴를 집중해서 힘주어 들어봤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고기를 여러 번 뒤집어서 굽듯이 서서히 익혀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 것 또한 반복이 답이에요. 그러면서도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됩니다. 타인이 밀어 넣어주는 지식은 전체 학습량의 20에서 30% 정도의 비중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번, 2번 들어봤자 어차피 기억도 안 난다는 소리예요. 지식의 축적은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이해를 돕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는 두 번째 경우에는 일정한 속도로 막힘없이 쭉쭉 밀고 나가는 것이 주된 컨셉입니다. 가벼운 펜터치와 함께 계속 읽어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볼 것을 대비해서 가급적 깨끗하게 사용해야겠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단 지나갑니다. 단 영원히 지나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본 책은 안 본 책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유는 재능보다는 노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이든 최소 3바퀴는 돌리고 난 뒤에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는지보다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빈틈을 메꾸고 원하는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는 것이 잘 보이고 모르는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서 다시 보고 그 다음 회차에서 또 다시 보면서 이건 원래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뇌리에 박도록 해야 돼요. 사과를 왜 사과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건 그냥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사과인지 따지다 보면 천지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사과라고 부릅니다. 지식 또한 마찬가지예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익숙해지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기존의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 의문점을 갖고 발전시키고 보완시켜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재로 공부하는 경우에도 역시 최소 3바퀴라고 말씀드렸어요. 3바퀴를 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3바퀴를 돌리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시험 응시 될 때까지 조진다. 인터넷 강의 또는 기본 교재 3회독에 가까워질 시점부터 목표 점수가 나올 때까지 가능한 한 모든 시험을 빠짐없이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본질은 아웃풋이에요. 머릿속에 든 게 아무리 많아도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오랜 시간 많은 양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답안지에 올바르게 체크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시험장은 공부하던 곳과는 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의 시험, 실전 그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도 시험장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시험이 끝나고 교실 밖을 나가는 과정까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질 때까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목표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시험을 많이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참고로 저는 11번의 시험 모두 같은 곳에서 치렀습니다. 같은 시험 감독관님을 여러 번 만나서 수줍게 눈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는 편하게 하고 시험장에서 긴장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기량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전 경험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가수가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완벽하게 녹음하고 그 음악이 우리 귀에 무손실 음원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중간에 유실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것들이 시험장에서 출력될 때까지 완벽하게 옮겨내는 것 역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교재별 공략법, 시험장에서의 꿀팁, 공부를 도와주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